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샤워도 못하게 온수를 끄는 건 좀 심하잖아요. 왜? 너도 늘 말했잖아. 조금 불편한 건 참으면 된다고. 너처럼 절약하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니? 그건 그냥 아껴 쓰자는 뜻이지. 이렇게 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정도로 하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럼 너는 네가 하라는 대로만 내가 참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 너야 회사 다니며 따뜻한 데서 지내지만 나는 하루 종일 이 추운 집에서 버텨야 한다고. 엄마, 제가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같이 돈 아끼고 효율적으로 살자는 취지였지.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요. 내가 말 안 해서 네가 몰랐을 뿐이지. 나는 매일매일 네가 말한 걸 실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이렇게까지 해서 저한테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네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지 알았으면 했어.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영하 10도에 보일러 끄더니 잠바 입으라는 아들에게 복수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작은 주택에서 정순자 씨는 지난 겨울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아늑했던 집이 갑자기 싸늘하게 느껴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던 밤이었죠. 포천의 겨울은 늘 추웠지만 특히 그날은 칼바람이 매섭게 창문을 흔들며 온 동네를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거실 창가에선 성에가 하얗게 끼고 난방이 없다면 숨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아들 민철 씨를 위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며 보일러를 한껏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애가 집에 오면 따뜻하게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잠시 잊고 있던 보일러 요금 걱정을 미뤄두었죠. 아들 민철은 매달 한 번씩 주말마다 어머니를 보러 오는 게 거의 유일한 효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순자 씨에게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철 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올려둔 보일러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보일러 왜 이렇게 세게 틀었어요? 요즘 가스비 장난 아닌 거 몰라요? 민철 씨의 말투는 반쯤 걱정, 반쯤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죠. 아니, 네가 오니까 따뜻하게 데워놨지. 요즘 너무 춥잖니. 하지만 민철 씨는 듣지도 않고 곧장 보일러 조절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이런 거 아껴야 해요. 잠바 하나 더 입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보일러를 올릴 필요 없어요. 민철 씨는 기계적으로 버튼을 눌러 보일러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호했고 어머니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한 행동은 단순히 보일러를 끈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가 조금 더 참으면 되잖아. 라는 말처럼 들렸고 그 말은 순자 씨의 마음속 어딘가를 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차를 건네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아껴야 사는 거니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서히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네가 한 번이라도 내가 사는 삶을 이해해 본 적이 있을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이 말은 그녀를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는 민철 씨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그 순간을 가만히 기록하듯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따뜻해야 할 집안 공기가 아들의 말 한마디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겨울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절약을 얘기하지만 내가 참아야 하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정말 옳은 걸까? 그녀는 그날의 추위와 마음의 서운함을 평생 잊지 못할 듯 했습니다. 김민철 씨는 어려서부터 계산이 빠르고 실용적인 성격으로 주변에서 똑똑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용돈을 철저히 관리해 남들보다 더 알뜰하게 썼고 대학생이 되면서는 생활비와 학비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스스로를 다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그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중시하는 업무를 맡았던 민철 씨는 절약은 미덕이라는 신념을 일종의 신조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철저한 절약 강박이 때로는 그 자신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철 씨는 늘 효율성을 중시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 팀원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그는 늘 이 메뉴는 비효율적이에요. 가성비가 좋지 않네요. 라고 말하며 좀 더 저렴한 메뉴를 선택하도록 권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는 그의 개인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습관이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도 그의 계획 속 일부였습니다. 그는 효도는 꾸준히 해야지. 라는 명목으로 매달 한 번씩 포천에 있는 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찾는 그 짧은 시간 동안조차도 그는 자신의 절약 기준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민철 씨는 어머니 집에 오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점검하곤 했습니다. 엄마, 지난달에 수도세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저녁밥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남으면 버려야 하잖아요. 순자 씨는 아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걸 알기에 어머니는 자신이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일러 이야기가 나왔을 땐 그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철 씨는 특히 에너지 사용에 엄격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본 절약 정보를 어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엄마, 보일러는 20도로 설정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 알아요? 밤에 전기장판 쓰고 보일러는 아예 꺼버리면 난방비가 확 줄어요. 그는 마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침을 전달하듯 어머니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듯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민철 씨의 말을 듣고 속이 상했지만 겉으론 괜찮은 척했습니다. 아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보일러 온도를 점검하고 온수기를 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네가 아껴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지. 그래도 집이 이렇게 추운 건 좀 심하지 않나?
민철 씨는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최선의 방법으로 가족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는 보일러를 끈 뒤 방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추우시면 잠바 입고 계세요. 저도 이제 방에 갈게요. 그 말은 마치 어머니의 불편함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논리에만 빠져 있는 사람의 태도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민철 씨가 방으로 들어간 뒤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아 추위를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조금씩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저 아이도 아버지 없이 살면서 고생한 탓에 절약이 몸에 밴 건가? 하지만 내가 평생 네 고생 덜어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그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잠바를 챙겨 입으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가르쳐 줄 차례야. 절약이 왜 중요한지 아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따뜻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줘야겠어. 순자 씨는 아들이 무심코 했던 행동과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할 복수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철 씨의 절약 강박은 어머니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었고 순자 씨는 그 씨앗을 꺼내 보이며 아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어머니 정순자 씨는 복수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복수라고 해도 폭발적인 것이 아닌 아들이 말한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이었죠. 그녀는 평소처럼 주말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철이가 말한 대로 절약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네가 그렇게 절약이 중요하다니 이번엔 네가 말한 방식을 체험하게 해줘야겠어. 마침내 민철 씨가 주말을 맞아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한 셔츠에 코트를 걸친 그는 잔뜩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머니를 향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번 주 추웠죠? 난방비는 괜찮으셨죠? 그 순간 어머니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네가 말한 대로 많이 아꼈어. 이번엔 정말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해봤다. 민철 씨는 어머니의 말을 별 생각 없이 흘려들었지만 정순자 씨는 이미 작은 복수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민철 씨는 평소와는 다른 집안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난방이 꺼진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따뜻했던 벽과 바닥은 차가운 공기로 뒤덮였고 민철 씨가 앉으려고 했던 소파조차 금세 몸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며 외투를 벗었습니다. 엄마, 오늘 집이 조금 추운 것 같은데요? 민철 씨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일러를 너무 자주 쓰지 말라고 했잖니. 그래서 잠바를 입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민철 씨는 그제야 어머니가 보일러를 일부러 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말을 그대로 따른 모습에 약간의 자부심을 느낀 듯 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잠바 입으면 괜찮죠. 그는 내심 엄마가 내 말을 잘 따라주네. 라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를 준비했지만
그 맛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민철 씨가 한 입 먹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혹시 실수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실수한 건 아니야. 간장물이 조금 남았길래 버리긴 아까워서 그걸로 간을 했거든. 너도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민철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고등어를 몇 조각 더 먹었지만 점점 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 씨는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요? 온수기 고장 났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고장 난 거 아니야. 내가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며? 내가 물을 조금 아끼려고 온수기를 꺼뒀어. 민철 씨는 점점 참기 힘든 불편함에 직면했지만 어머니는 내내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녀는 아들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있는 거야. 너도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민철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겨냥한 작은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차분한 태도에 도리어 반박할 수도 없었고 그저 자신의 행동과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불편함과 서운함을 주었는지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이불을 두르고도 추위를 견디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한 거였나? 엄마도 나처럼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말없이 겪어온 불편함과 서운함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을 몇 겹으로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가 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 보일러를 올리려 했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바를 입으면 괜찮지 않겠니? 결국 그는 잠바를 꺼내 입고 아침 준비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민철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불편함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민철 씨가 내려오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제 고등어 구이는 좀 짜더라도 괜찮았지? 남은 반찬들 데워둘 테니 밥 한 그릇 더 먹고 가라. 하지만 주방에 서 있는 그녀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스레인지 대신 작은 휴대용 전기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가스레인지는 안 써요? 이게 더 불편할 텐데. 어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너도 말했잖아. 가스비도 아껴야 된다고. 이거면 충분해. 조금 느리긴 해도 익히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고 말끝마다 너도 그렇게 살잖니? 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어제부터 계속 쌓이던 불편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밥과 국, 그리고 어제 남은 반찬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젓가락을 들어 밥을 뜨다가 국을 한 입 마셨습니다. 그런데 국이 미지근했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미지근해요? 따뜻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띄었습니다. 아, 전자레인지를 쓰지 않고 냄비를 쓰려고 했는데 불 조절이 어렵더라. 그래도 먹을 만하지 않니? 따뜻한 국 아니어도 배는 부르잖아. 민철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의식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그토록 태연한 모습으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밥을 몇 숟가락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마시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내가 말한 절약 방법을 더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야. 이번 주엔 수도도 더 아껴보려고 해. 그래서 설거지는 찬물로 하고 있어. 어머니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찬물로 헹구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물 때문에 조금씩 빨개져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민철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시는 건 너무 손시렵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설거지를 멈추고 민철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도 늘 말했잖아. 참을 수 있는 건 참으라고. 이런 것도 다 적응하면 괜찮아지더라. 그녀의 말 한마디는 단순히 설거지의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철 씨는 집안 곳곳에서 어머니의 절약 철학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다가 차가운 물이 손등을 스치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불편을 참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에게 맞춰준 수많은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겨우 이틀 동안의 불편을 견디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속으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민철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말했던 조언의 결과였고 그 조언이 실생활에서는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들은 말을 실행하며 아들에게 깨달음을 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아들이 거실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지 아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느꼈던 서운함과 희생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일요일 오전 민철 씨는 짙은 추위 속에서도 얇은 이불로 버텼던 밤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방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손발이 시려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보일러를 다시 켜는 것이었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며 환히 웃는 모습에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말한 절약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잘 잤니? 내가 말한 대로 집이 아주 경제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어머니의 말은 민철 씨의 속을 찔렀습니다. 네, 잘 잤어요. 민철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건 너무 심하잖아.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내놓은 아침을 먹으려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남은 반찬이 재사용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철 씨는 아침 국이 다시 미지근하다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국을 좀 더 데우시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정순자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우면 또 가스를 써야 하잖아.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는 지금 이 정도가 딱 맞아. 어차피 먹는데 큰 문제는 없잖니? 어머니의 말은 한결같이 민철 씨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었고, 그것이 아들에게는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국을 조용히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철 씨는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샤워기를 틀자마자 찬물이 튀어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민철 씨는 화장실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온수 안 나와요.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장 아니야. 온수기를 오래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아침에 잠깐 틀었다가 꺼놨어. 그녀는 자신의 말에 딱히 문제가 없다는 듯 한 손에 청소기를 든 채 태연히 민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은 그에게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철 씨는 찬물 샤워를 할 수 없었기에 세수만 대충 마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어머니의 이 모든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온수는 좀 틀어도 괜찮지 않아요? 샤워는 해야 하는데. 민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어머니는 한 손으로 청소기를 끄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이렇게 살잖아. 민철아, 조금 참으면 돈도 아끼고 좋잖아. 네가 항상 말한 것처럼. 그 말에 민철 씨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이 되돌아와 자신을 옥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지 완벽히 이해했지만 그녀의 태도와 말투는 끝까지 부드럽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여전히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때문에 키보드에 손을 올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던진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불편한지를 철저히 느끼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절약을 강조한 게 조금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는 결국 어머니에게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며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불을 두르고 있었지만 손끝이 여전히 시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계속된 불편함에 지쳐 있었고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준비한 소박한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은 미지근했고
반찬들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재활용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철 씨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짜증이나 불만이 아닌 약간의 체념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철 씨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질문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너무 쉽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절약하라고, 아껴 쓰라고 했지만 막상 제가 이렇게 사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이런 생활을 얼마나 오래 참고 계셨을까 싶어서. 어머니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민철아, 네가 절약을 말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나도 절약이 중요한 건 잘 알고 있어. 네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아끼려고 애쓰는 것도 이해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절약이란 게 단순히 불편함을 참고 참는 게 전부는 아니야. 사람은 따뜻함이 필요하고 편안함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돼. 그걸 무조건 아끼려고만 하면 결국 남는 건 외로움과 서운함 뿐이야. 민철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단순히 생활 방식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가족의 의미와 따뜻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살아볼 수 있었어. 이렇게 하면 가스비도 덜 나오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사는 동안 내가 느낀 건 하나였어. 이 집이 점점 집 같지 않더라. 네가 아끼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너를 기다리는 이유였는데 그걸 아껴버리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는 의미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더라. 그녀의 말은 민철 씨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제야 그는 어머니가 보일러를 틀고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자신이 얼마나 무심코 무시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철 씨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저는 그냥 효율적으로 살자는 생각뿐이었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했는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네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 나도 네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 넌 네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내 말처럼 아끼면서도 조금은 따뜻하게 사는 방법도 찾아보자. 사람은 돈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사는 거니까. 그날 밤 민철 씨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가 단순히 서운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철 씨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대신 보일러비, 전기세 다 신경 쓸게요. 추우면 따뜻하게 지내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해야 할 효도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약속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민철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너도 추울 땐 따뜻하게 살고 힘들 땐 쉬어가면서 살아야 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민철 씨는 단순한 절약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가족의 따뜻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정순자 씨는 아들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더 큰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작은 전기 난로 하나로 난방을 대신한 차가운 거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철 씨는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어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녀가 겪어온 불편함과 서운함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불편함을 참고 살고 계셨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민철 씨는 뜨거운 차를 손에 쥔 채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어머니를 단순히 절약의 틀 안에 가두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민철아, 네가 잘하려고 한 걸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야. 하지만 네가 말한 그 잘하려는 노력이 때로는 나한테 조금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녀는 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올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네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자랑스러워. 하지만 살다 보면 꼭 효율이나 절약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했어. 민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돈과 시간, 자원을 아끼는 데만 집중하면서 어머니의 감정과 편안함을 간과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돈이 덜 들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어머니의 삶을 지나치게 절약적인 틀 안에 묶어두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대화를 마친 후 민철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로 가득한 거실, 미지근한 온도에 멈춰 있는 보일러, 설거지하던 어머니의 차가운 손.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제안했던 방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일러 조절기로 다가가 온도를 올렸습니다. 보일러가 작동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집안에 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정순자 씨는 부엌에서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철아, 보일러를 왜 다시 틀었어? 민철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는 따뜻하게 지내세요. 가스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의 말에는 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철 씨는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국과 반찬을 나눠 먹으며 새로운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것이며, 이제는 어머니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와서 집도 봐드리고 가스비나 전기세도 신경 쓸게요. 엄마가 저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실 필요 없어요. 정순자 씨는 아들의 약속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걱정이 모두 풀려나가는 듯한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그래, 민철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너도 너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다 보니 그런 거겠지. 앞으로는 우리 둘 다 조금씩 배려하면서 살자. 민철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머니의 집에 자주 들르며 보일러와 전기 사용은 물론 그녀의 일상에 대한 배려를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효율과 절약이 아닌 가족 간의 따뜻함과 공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민철 씨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순자 씨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아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보일러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 어머니와 아들이 나눈 진심 어린 대화와 화해의 온기였습니다. 사연 속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복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 간의 갈등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풀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대화와 배려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